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것은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팀장님 말만 믿고 앞으로 3년 꼭 갖고 예. 있겠습니다. 프로매수 가시는 걸로.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ETF 어디 들어가야 돼? 이렇게 질문하면 혹시 추천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지금 뭐 조선강통신 당연히 괜찮고 네네. 또 안녕하세요. 헤럴드 디지털 자산 플랫폼 단장 김지현입니다. 요즘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? 아마 이거는 저희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뭐 친구 사이, 부부 사이, 연인 사이 모이기만 하면 다 같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삼성 자산운용 ETF 투자 솔루션 팀의 이동후 팀장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삼전닉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. 이 두 주식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다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내다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이게 뭐 좀 짧게 보는 분들은 뭐 27년 정도까지, 좀 길게 보는 분들은 한 30년까지도 보고 있는데, 이게 주가는 보통 선반영이다 보니까 그렇죠.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야,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뭐 지금 반도체 안에서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 HBM,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, 지금 이제 기판,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인텔의 실적에서 발표됐던 것처럼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까지 이 단계별로 병목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한 3년 정도의 사이클보다는 확실히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최근 들어 우리 또 코스피도 계속해서 반도체 위주로 시장을 끌어간다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장기적인 이익 안정성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강해지고 있다, 그런 분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것은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팀장님, 저는 삼성전자 5개 갖고 있는데 그러면 네, 팀장님 말만 믿고 앞으로 3년 꼭 갖고 있겠습니다. 프로매수 가시는 걸로. 네, 너무 참 무의미한 숫자를 제가 사가지고 단일 종목 ETF가 이제 곧 출시를 할 예정인데 저는 약간 위험한 리스크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존에는 이게 지수에 대한 두의 레버리지 상품만 나오다가 이제 개별 종목,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해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력한 이제 수익의 도구가 맞는데, 말씀하신 대로 이면에 엄청 큰 위험성도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레버리지라는 건 일일 수익률, 즉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등락이 심해지다 보면은 떨어질 때 이 하락폭이 점점 좀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배짜리 상품이 있고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둘 다 오늘 100이라는 가격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오늘 10%가 올랐어요. 그럼 1배짜리 상품은 110이 될 거고 2배짜리 상품 120이 되어 있겠죠.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똑같이 10%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1배짜리 상품은 110에서 10%니까 이제 99로 바뀔 거고요. 예. 레버리지 상품은 120에서 10%를 빼니까 이제 96까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등락을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도요, 이 하락폭 자체가, 떨어질 때 하락폭이 점점 좀 커집니다.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음의 복리 효과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당장 오늘하고 한 달 뒤에 지수가 똑같이 제자리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등락이 반복됐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ETF의 보유자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는 측면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, 때문에 저희는 이 장기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좀 단기적으로, 즉 방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업황의 좀 초호황의 어떤 초입의 구간, 그래서 어떤 워낙에 방향성이 명확해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 좀 비교적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게 이런 레버리지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쨌든 그러면 본인의 어떤 투자 전략이나 철학과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. 거네요. 예.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저희가 소위 넥스트 빅싱이라고 하잖아요. 다음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개인 투자자든 뭐 이렇게 자금이 가는 걸 봤을 때
다음 성장주들은 어떤 음. 것들이 될까요? 뭐 건설이라는 얘기도 있죠. 지금 전쟁 때문에. 네, 뭐 맞습니다. 조선일 수도 있고. 예. 네. 팀장님의 말을 듣고 저희가 100%다 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,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신다면 예.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또 조선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, 그러니까 뭐 내가 이미 AI에 대한 투자는 잘하고 있다, 좀 다른 걸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올드해 보이는 산업일 수 있지만 조선업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유가, 결국에 이 조선업도 근 거의 08년도 이후에 좀 엄청난 그 암흑기를 지나고 오랜만에 만난, 거의 15년 이상 만에 만난 상승 사이클이에요. 근데 이 사이클에서 기존에는 선박들이 이렇게 디젤 연료라고 하는 좀 그 환경 오염이 심한 그런 연료들을 쓰다가 규제에 의해 가지고 다 친환경, LNG라든지 이런 선박들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, 지금 뭐 지구상에 떠다니는 선박들이 10만 척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현재 교체된 배는 3천 척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특히나 또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이 이런 고부가 가치 선들에 대한 건조 능력이 워낙에 출중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잘 아시는 마스가 같은 미국에서도 조선에 대한 다시 이제 부활 정책들을 다 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조선업도 한번 넥스트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배를 건조하는 게 조선 회사의 이 본업이고요. 최근에 또 이 AI 산업을 만나면서 이 조선업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진을 이번에 최근에 AI 인프라 센터랑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전력 때문에 난리인데 기존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선박을 돌리는데 활용되는 엔진 자체가 데이터 센터로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업이 하나 생긴 거죠. 이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리고 AI 산업 내에서의 또 새로운 테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신다면 저는 광통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개념을 좀 생소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기존에 뭐 칩의 성능은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. 근데 이 칩과 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요 데이터들의 속도가,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서 칩들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데이터 전송의 속도를 늘리려면 이제 구리선으로는 안 되고 요거를 빛으로 바꿔주자라고 나온 기술이 광통신 기술이에요.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CEO도 이 광통신 기술이 이 AI에서의 인프라, 특히 AI 인프라에서의 정말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, 실제로 이 관련된 코에런트 혹은 뭐 루멘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업들, 거기 마벨 이런 기업들에 직접 다 투자를 또 단행을 하고 있을 만큼 또 AI 시장 안에서는 또 새로운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바로 광통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뭐 요런 그 개별 종목을 모아놓은 ETF들도 최근에 한국에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코덱스의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라는 ETF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올해 하반기를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. 뭐 어떤 좀 투자 원칙을 가져가야 될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일단 시장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나름 상반기까지 조금 더 이 강세가 더 그 좀 정도가 세질 것 같은 그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보시고,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AI 가지고 투자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돈 언제 벌어들이냐 요 걱정들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좀 증명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미장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그리고 뭐 당장 국장이 좋다라고 해서 국장에 예를 들어 목돈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산다 이런 거보다는 목돈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말씀드립니다. 예를 들면 뭐 한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,500만 원을 지금 사시고 나머지 2,500은 달달이 쪼개가지고 딱 사놓으면은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또 들어가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평단을 낮춰주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익을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.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막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분할 매수, 그 다음에 좀 장기
어떤 투자, 이런 분산 투자 이런 측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원칙들만 잘 지켜가시더라도 충분히 좀 만족스러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어쨌든 정찰주만 내보내고 끝내면 안 되고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 네. 이후에도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네. 정찰주만 보냈던 것들이 보통 수익률은 항상 대박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요, 진짜. 네,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양을 꼭 관심 있는 테마라고 하면 꼭 보시고 많이 투자해 나가시면 그리고 그걸 분할해 나가시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. 지금 ETF 어디 들어가야 돼? 이렇게 질문하면 혹시 추천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지금 뭐 조선 강통신 당연히 괜찮고 네네네네. 또 우주항공 테마를 저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이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장입니다. 특히 이제 이 주인공은 스페이스X인데 아직 스페이스X는 상장은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렇지만 빠르면 6월에 상장을 하게 되고 이미 또 관련 다른 산업들의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시장이 일단 개화가 되기 시작한 건 역시나 이 재사용 발사체라고 해서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쵸. 로켓을 쏴주고 나홀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. 네네네. 그거에 실제로 처음에 이게 AI인가 싶었는데 이게 다 실화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 드는데 그 발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를 엄청나게 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위성을 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그런 기업들이 뭐 통신사 같은 회사들이 있겠죠. 이제 너도 나도 이걸 쏘려고 줄 서 있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성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이걸 다 쏴주는 회사들이 스페이스X나 로켓랩 같은 그런 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수요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주항공 보시면 좋고 또 이게 AI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. 이제 또 데이터 센터가 지구에만 짓는 것도 모자라서 우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. 그럼 관련 기술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이 다 우주항공 산업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셔서 또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다 기술력 주도가 기업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잘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. 저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. 이 키워드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엇보다 사실 그 투자의 어떤 전략, 그다음에 본인이 보고 있는 어떤 기준점들 이런 지표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그 이동훈 팀장님하고 함께 배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는 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과연 확산될 건가?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ETF를 중심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시각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댓글을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투자 360이었습니다. 팀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